자, 지금까지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창립과 진행 과정, 그리고 나름의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건 뭐 제가 좀 먼저 말문을 터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제일 처음에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왜 생겼냐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노사 문화가 없는 사회예요. 되게 이제 부족한 사회인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통계청,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4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 사무직이에요, 일반 사무직. 저는 약간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직군이 이제 일반 사무직. 그리고 덜 위험한 직군이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데인데 실제로 현재는 어떠냐? 요즘에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AI 변호사? 예, 들어봤어요. AI 변호사가 실제로 뉴욕에서는 아예 실제 영업을 개시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앱으로 3만 원만 내면 내 계약서 이런 거를 AI가 다 발표해서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이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야구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 몰래 심판에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귀에다 이어폰을 껴주고 네가 보지 말고 얘가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볼하면 볼 이거 해라. 아웃이면 아웃 이렇게. 끝나고 나서 선수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심판 오늘 어떠냐 했더니 야, 저 사람 평소에 더럽게 못 보는데 오늘 끝내주게 잘 보더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통계청에서는 일반 사무직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전문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야구 심판도 이제 AI가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과거의 산업혁명도 모든 산업혁명은 무조건 인간의 일자리를 줄여왔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이걸 대체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 52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우리 소위 3차 산업혁명 이후에 한 40년간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는 더 이상 대책이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이 노사 문화를 이 노사 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노사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소위 이제 거버넌스 이거를 같이 통합한 게 노사 민정이라고 본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중대성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렵지만 지역 대화를 하는 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한 업종이 다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건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그러면 그 세금 걷어갖고 정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이 실제로 중산층의 사회복지는 보험으로 하거든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은 공적 부조로 중산층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회보험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건강보험 없으면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저 같아도 병원 잘 못 가요. 왜? 실제 내가 내는 돈은 작지만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모든 사회보험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가 바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사민정의 역할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총체적으로 보면 매우 높아질 거다. 이게 이제 전망이기도 합니다. 저도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위로 왔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 모든 갈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자리와 관련된 밥그릇과 관련된 그 갈등은 첨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런 부분을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나서서 중재하고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갈등이나 그 소통하는 이 거버넌스 기관이 커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주장하고 싶고요. 이 문제는 경제 문제, 이 지역사회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큼 원만하게 해결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안정되느냐 발전되느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은 각 기초지자체에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도 각 지역에 굉장한 이 갈등에 대한 소통, 갈등에 대한 해결, 뭐 서로 소통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이 문제가 어느 정권이건 어느 단체장이건 경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나름대로 기반을 달 수 있고 좀 나름대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난 최적의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발전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 그 말씀에 같이 편승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노동 환경 자체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행정가 쪽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중앙정부의 지금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평가라는 이런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그런 것을 빨리 살펴야 된다. 거기에 자유로워져야 된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시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우리 노동자들이 삶의 잘 자체가 높아진다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두 분 말씀에 경제 이런 거 같이 어울리는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나중에 상생할 수 있는 일터가 구축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노사민정협의회도 실질적으로 기구가 개편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같은 수원시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또 그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어떤 그 이동노동자 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하나의 굴레 쪽으로 다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져야지만이 큰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가장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선행될 노동의 어떤 큰 틀의 문제점은 노동해소라는 영역들이 지금 국회에 체류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노사 정책이 노동자 10%도 안 되는 양대 노동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전혀 우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지방정부에 할 것을 누가 선봉을 서야 되냐? 노사민정협의회가 선봉을 서야 된다. 행정가답지 않은 거의 무슨 운동가 같은 말씀인데요, 거의. 그 영역적으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지만이 노사민정 10년의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는 제가 볼 때 뭐 획기적인 말씀인데요. 저희도 항노총에 있었던 사람들 반성을 많이 하는 게 항노총, 민주노총 합쳐가지고 조직률이 10%가 안 됩니다. 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전체 노동을 주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진짜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예. 그 사실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노동회의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논의는 되고 있나요? 어떻게 노동회의소가? 그 검토만 되고 있죠. 계속.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도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로는 노동회의소 있고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네. 그 노동조합이 없는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하고 유럽하고의 노동조합의 구조가 이제 산별이냐 산별이냐, 기업별이냐. 지금 우리는 완벽한 기업별로만 묶여 있어서 유럽 같은 산별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상하게 노조끼리도 경쟁하는 이런 이상한 이 문화가 지금 정착이 돼버려 가지고 이거를 끊으려면 아마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산업별 노조의 형태로 가는 거 하나가 그거라면 나머지는 저는 지금 90%의 노동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오늘 이상희 단장님이 아주 그냥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꼭 찔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고 비정규화된 그러니까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또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과제인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갈등의 제도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맨날 텔레비에서 국회에서 싸움 나는 거 보고서 국민들이 욕을 하지만, 만약 그렇게 안 싸우면 거리에서 칼로 싸워요. 거리에서 칼로, 이권 때문에 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문명은 결국 제도를 통해서 그 갈등을 체제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사 갈등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체제화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개별 싸움, 옛날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이런 싸움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걸 최대한 어떻게 체제 내부로 끌어들여 오느냐 하는 제도가 바로 지금 이상희 단장님이 얘기했던 과연 90%의 노동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지금 노동이사제와 노동회의소 같이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그 전직훈련 같은 거, 지금 사실 전직훈련이 일종의 특혜처럼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범한 일반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바꿔낼 거냐. 요런 정도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요런 전망을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가야겠구나, 요건 요렇게 가야겠구나, 요런 것들을 정리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간의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전국적으로 좀 빛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해주십시오. 그게 노국장님의 네, 제 장점입니다. 예. 아니신가. 네. 네, 지금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창립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딱딱하고 따분할 수 있는데,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해 주셔서 다 제 덕입니다, 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일어나세요? 저기 있잖아. 여기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올라오네. 네. 앞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욱 정진하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정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모든 역경을 이겨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